네, 어벤져 전략회의 7월 15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장면의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총격을 맞고 본인이 피를 흘리면서 파이팅을 외치는 파이트를 외치는 그 장면에서 저걸 AP통신 기자가 저 장면을 포착을 해서 찍은데 지금 뭐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지금 타임지 지금 표지 화면에도 실렸고요. 저 한 장면의 사진이 아마 이번 대선판을 거의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리더는요, 우리가 뭐 트럼프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좌충우돌 뭐 등등 비난을 했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저 트럼프의 모습.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오늘 유세를 강행을 했습니다.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이제 오늘 참석을 하는데요. 오늘 비행기에 저렇게 내리는 장면까지도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일단 베팅하는 사이트에서는 65%, 70%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령에다가 여러 가지 인지력 논란까지 있어서 지금 뭐 미국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세가 아마 트럼프가 굉장히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야, 저거 보니까 저거를 뭐 필리처 상탄 누가 찍었나요? 네, AP 통신 기자가 찍었어요. AP 통신 기자. 네. 참 그 순간 포착 능력이 대단하고. 제가 보니까 뒤에서 총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갖다가 계속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 장인 정신이 네. 참 묻어 나옵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 사진 정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 누구죠? 오바마 빈 라덴, 네. 그 사살할 때 그 옆에 조수석에 이렇게 큰 눈을 뜨고 앉아 있는 그 사진 한 장이 네. 미국 지휘 체계의 어떤 민주성, 또 전문가들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여준 것처럼 저 한 장의 사진이 정말 올해 미국 정치를 압도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사진 기자들 같은 경우요. 지금 뉴욕 타임스 사진 기자는 총알이 가는 장면을 찍었어요. 야, 대단합니다. 이게 총알이 가는 장면을, 그러니까 셔터를 계속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트럼프를 맞추고 있다가 총알이 가는 장면을, 정말 총알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그걸 흔적을 잡아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은요, 이 전속 사진사가 있는데 이 사진사한테 전권을 줍니다. 전권을 줘서 나의 모든 것을 일단 당신이 알아서 찍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메리트를 얻었죠.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사진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미지, 즉 PI라고 합니다. 프레지던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는 그만큼 대중들에게, 이 장면이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뉴욕 타임스 기자가 바로 총탄이 지금 가는 저 장면, 지금 공기가 이렇게 있죠. 저 라인이 보이네요. 네, 선이. 공기가 싹 스쳐가는 저 장면을 지금 뉴욕 타임스 기자가 포착을 했어요. 참 저는 저거 보면서 미국 기자들이 딴 건 모르겠지만 이 정말 직업 정신, 이 장인 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정말 이 끝장을 보는 그런 기자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테러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국내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저는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꽤 걱정입니다. 지금 조금 전 올라온 뉴스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요, 온라인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칼 들고 간다, 이런 살해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서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얌전히 있어라, 조심해라,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고 접수한 충북경찰청에서 지금 수서경찰서로 지금 사건을 이첩을 했고, 또 한 후보 자택에 지금 순찰차를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원칙적으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되면 그때는 경찰이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정식으로 붙죠. 네, 정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당내 경선은 일체 이런 규정이 없어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특히 한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당원들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뭐 많은 분들이 또 몰려들잖아요. 어디 그렇죠. 가든지.
이게 이제 지금은 좋은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자칫 혹시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협박글처럼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올 1월 달에 이재명 전 대표,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뭐 이런 사태가 있었듯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캠프 측에서도 좀 이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캠프 사무실 출근하는데요. 경찰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경찰이 한 명도 아니고 한 4-5명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바로 이제 아침부터 저런 것들이 포착이 돼가지고 경찰이 이제 캠프 사무실에 와서 점검하고 가는 그런 길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캠프에도 이제 경찰이 상주하기로 했고 한 후보 자택에도 상주하기로 했고요. 이게 선거 기간 중에는 이제 노출이 심하잖아요. 대중 노출, 이게 접촉. 그러니까 악수하고 셀카 찍고 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짧은 몇 달 전이죠. 배현진 의원도 그 불의의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 한 후보를 지금 노리는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요, 좀 철저하게 좀 조심하고 저희들도 단단히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혹시 여러분, 어젠가요? 채널A 뉴스에 여랑야랑이라는 그 기자가 나와서 뉴스를 좀 심층적으로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벤져스 전략회의가 인용이 되는데, 무슨 장면이냐면 저번에 아마 지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원희룡 후보를 도와주러 이제 갔을 때, 개항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고깃집에 갔었죠. 네, 고깃집. 이게 아마 이제 이 옛날에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이제 소고기를 먹으러 안 놓고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올려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원희룡, 이천수 이 두 사람이 가는데 한동훈 후보가 갔는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그때 이미 속이요 완전히 망가가 돼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김치찜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내놓고 이제 자기들은 먹었는데, 그때 이제 한 후보가 도저히 뭐 밥이 안 들어가서 이 콜라만 들이마셨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아마 그런 장면이 있을 텐데 그 관련된 뉴스 잠깐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 모습이 보이는데 삼겹살 대신 뭔가요? 네, 바로 콜라입니다. 평소 한동훈 후보가 즐겨 마시는 음료로도 알려져 있죠. 원희룡 후보의 총선 고의 패배 지적에 이번에는 이 콜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안 하시는 거. 원희룡 후보가 내는 계양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하루에 15개 이상의 일정을 처리하시느라고 사실 거의 주저앉을 정도의. 지금 보니까 저 때는 사이가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이 식당 기억나시나요?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곳에서 소고기 등을 먹었는데 삼겹살만 먹은 것처럼 SNS에 올렸다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대표의 거짓말 논란을 부각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장소를 찾은 거였죠. 김치찜을 시켰는데 당시 한 위원장은 손도 못 댔다고 합니다.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김치찜에다 삼겹살 그걸 먹자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안 넘어가더라는 거야.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제로 콜라 하나 시켜갖고 먹다가 나왔다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당시에 이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원희룡 후보의 총선 고의 패배 지적에 대한 반격인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네, 한 후보 측은 콜라만 마실 만큼 밥 넘길 힘도 없는 상황에 지역구 찾아가 도운 거 잊었느냐, 고의 패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신지호 상황실장은 네, 바로 이제 이 장면입니다. 이 지금 참 사람이란 게 그래요. 참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참 닿는다고 하지만, 저때 상황을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거의 속이 다 이제 망가가 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지금 뭐 그냥 콜라만 하다가 마지막 유세 때 거의 쓰러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계양입니다. 계양에 가서 3번이나 갔어요. 저렇게 정말 힘겹게 지원을 했는데
저거를 일부러 선거 패배를 위해서 저렇게 3번이나 왔나? 일부러 선거 패배를 위해서 그 삼겹살도 안 먹었나?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저렇게 자신을 위해서 정말 띄워준 사람에게 저렇게 심한 이야기 하는 게 우리 정치 도의상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요. 씁쓸해갖고 저게 사실 저 토요일에 이제 구자령 변호사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하다가 네. 그때 나온 얘기인데 채널A 기자가 그 우리 어벤져스 전략회의 그 부분을 되게 재밌게 본 모양이에요. 네. 재밌게 보고 어제 저걸 이제 채널A 메인 뉴스에 여랑야랑 프로 그 코너에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근데 현정님 이게 우리 그 영상이 그 인용되면 그 뭐 어떻게 되나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네. 없으니까 뭐 이렇게 네, 아무 사용료 같은 거 아무 아닙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제가 헛물 켰습니다. 네. 그런 죄송합니다. 뭐 경제적 실리 따지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네. 뭐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저도 원래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그 어제 이제 이미자 의원 이야기하면서 김천에 있는 송원석 의원 지역에 아마 지호님이 이제 전화를 해서 송원석 의원이 좀 와주시기 바란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한 후보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이죠. 송원석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게 신지호 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기 저에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신지호 이 실장에 직접 전화 받는 사실이 아니다. 전화번호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신 의원님 이 진실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사실관계부터 얘기하면 금요일에 2시부터 지금은 천안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구에서 제3차 그 합동연설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날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1박을 하고 토요일 아침부터 그 경북 지역을 쭉 돌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송원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은 거기에 예정이 없었습니다. 네. 예정이 없었는데 금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제가 여기 통화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3시에서 4시 송원석 의원으로부터 직접 전화 받은 적은 없어요. 송원석 의원의 동료 경북 의원인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의원이 네. 김형동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때 송원석 의원하고 아마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허. 송원석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왜 자기 지역구는 안 오느냐. 왜냐하면 김영동 의원이 비대위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해서 친한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김영동 의원에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TK 경북 지역에 한 5-6개 당협을 도는데 우리 김천은 왜 안 오느냐. 꼭 좀 그 짬을 빼서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김영동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정팀에 김천 들렀다 가는 스케줄이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긴급히 좀 검토해봐라. 그렇게 검토를 해놓고 있는데 김영동 의원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더니 잠깐만요 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바꿔주는데 그게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송원석 의원은 이미 아는 사이고 몇 번 본 사이고 그래서 김영동 의원 통해서 얘기 잘 들었고요. 했더니 저한테 실장님 우리 지역 꼭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정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화하고 끄는 거예요. 네. 끄는 거고 어제 이제 상주 얘기를 하다가 저 송원석 지역구인 김천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차라리 이미자 의원이 곤란하면 오지 말라 했으면 우리가 안 갔을 거 아니냐. 오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네. 사실은 김천의 송원석 의원도 자기 지역구 꼭 와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고 나하고 통화한 적도 있다.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얘기가 허위사실이라고 저렇게 세상에 해놓고요. 맨 밑에 보세요. 어벤져스 전략회의는 어제 제가 어벤져스 전략회의 이 방송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무려 66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정치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방송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 근데 저한테 공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2-3일 전에 그 기억도 못하는 송원석 의원님 그 기억력으로 의정활동 정상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과를 해야 될 거는 저 신지호가 아니고 송원석 의원 당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어벤져스 전략회의에서는 송원석 의원에게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진짜 이 말이 맞는 것인지, 누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이 반론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궁금하시면 다 알아보면 다 기자들 다 압니다. 아시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송원석 의원님. 근데 본인이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글까지 올렸으니까 아무 이야기 없이 갈 리는 없을 것이고요. 아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또 어벤져스 전략회의가 마치 거짓 방송을 한 것처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또 명예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저는요 지금 최근에 이런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참 이게 같은 정당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왜들 이러지? 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미자 의원도 그 전날까지 오시라. 네. 내가 직접 나간다 해놓고 갑자기 그래버렸죠. 송원석 의원도 이거 왜 우리 정만 빼놓고 스쳐 지나가느냐. 네. 그래서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모바일 투표인데 이번 주말에 또 이제 그 영남 지역을 한번 후보가 돌려고 하는데 네네. 그때 김천은 꼭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본인이 요청해 놓고 아니라고 잡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임이자 의원도 그렇고 송원석 의원도 그렇고 뭔가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그다음에 이중 플레이를 하고 하는 거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참 얘기하기 못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안 되죠. 자, 송원석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본인이 왜 통화했으면서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지 답변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당시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 명품백을 받은 당일날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를 했다. 김 여사가. 그래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반환을 지시를 했는데 자신이 일단 착오로 인해서 반환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뉴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부터 어제 저녁부터인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의 단일화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지금 2, 3등이 바뀌어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건 이번 일주일밖에 없는데 이 일주일 동안 뭔가 어떤 이 상황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서 모르겠지만 일단 한 후보를 향한 공세뿐만 아니라 일단 두 사람이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데 다들 나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론 요 이야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참 민주당이 말입니다. 오만 꼼수를 다 부리지만 이제는 상설 특검까지 자기들이 추천인을 다 임명을 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 장해찬이 쏘아 올린 거짓 가짜 뉴스가 바로 이 양문석, 조국이 쌍수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이 적들이 좋아하는 이 일들을 하는 자가 누군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